1941년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소련을 침공한 독일군은 러시아의 혹독한 동장군과 소련군의 악착같은 방어로 모스크바 점령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1942년 초 전황이 잠시 소강 상태에 이르자 독일군 고위 장교들은 다시 모스크바를 공격하자고 히틀러에게 제안합니다. 하지만 히틀러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우크라이나 남부 카프카스 유전지대를 점령해서 독일군의 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련은 카프카스 유전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물자 자원을 모스크바로 이동시켜 전시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히틀러는 이 이동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6월 말 독일군은 하계 공세를 시작합니다. 이 물자 이동의 주요 통로는 바로 스탈린그라드로 소련 이오시프 스탈린의 이름을 딴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독일군은 이 스탈린그라드라는 도시를 일단 먼저 점령한 후에 볼가강 운송로를 차단해서 소련군 전시 경제체제의 맥을 끊어버리고 카프카스 유전지대를 차지하겠다는 꽤나 그럴듯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위해 히틀러는 남부 집단군을 2개 집단군으로 분리하고 각각 카프카스와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처음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를 동쪽을 제외한 세 방향을 완전히 포위해 들어왔지만 소련군은 9개군이 필사적으로 악착같이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격 초기 독일군은 파죽지세로 도시를 공략했지만 시가전에 접어들면서 아무리 소련군을 괴멸시켜도 끝없이 보충되어가는 소련군의 쇼미더머니와 지옥같은 소모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독일군에게 스탈린그라드는 과정이 아닌 목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화 스탈린그라드는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된 어느 독일군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1942년 8월) 이탈리아 포르투 세르보 북아프리카에서 1차 엘 알라메인 전투를 치른 독일군 병사들이 간만에 티레니아 해안가에서 한가하게 휴양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가함도 잠시, 이들은 훈장 수여식에 집합하게 되고 이 영화의 주인공인 한스 비츠란트 소위는 새 소대장으로 임명받습니다. 그리고 참전 병사들은 훈장을 수여받습니다. 이 친구는 쓸데없는 반항심으로 훈장을 못 받게 되는군요. 그리고 그해 가을, 이들은 열차를 타고 그동안 편하게 꿀 빨고 있던 이탈리아를 떠나게 됩니다. 이 병사들이 가는 곳은 러시아 전선. 비츠란트 소위는 아내 말 듣지 않고 귀족 군인 가문 도련님답게 장교로 입대한 청년입니다. 드넓은 러시아 평원에 간편한 이 병사들에게 아직까지 모든 것이 낙관적입니다. 드디어 이들이 도착한 곳은 스탈린그라드. 이 병사들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비츠란트 소위는 소련군 포로를 거칠게 다루는 한 헌병을 말리려다가 헌병 대장에게 불만을 토로하지만 그리고 이들을 반갑게 맞이한 것은 스탈린그라드의 처절한 시가전이었습니다. 1942년 늦은 가을, 독일군에게 좋은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간 상태에서 이 병사들이 증원병력으로 투입된 거죠. 소련군 최고사령부 스타프카에서 주코프와 바실레프스키는 단순하고 지속적으로 병력을 투입시켜서 소모시키는 전략만으로는 독일군을 격퇴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독일 육군의 좌우를 협공하기 위해 북쪽과 남쪽에서 5개 야전군 총 9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독일군을 포위하는 천왕성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결과를 알 수 없는 지독한 소모전과 포위전에 투입되어 이곳저곳에서 악기같이 달려드는 소련군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히틀러의 연설은 뜬구름 잡는 망상 그 자체였습니다. 네 말대로 제2의 베르댕 전투가 더 이상 아니죠. 그냥 스탈린그라드 전투 그 자체입니다. 그래도 인간성은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는지 소련군과 잠시 휴전을 하고 자기네 부상병들을 수습합니다.
소련군 저격수의 매복으로 인해 식사 추진마저도 힘겼습니다. 비치란트 소위는 전투 중 휘하 소대원이 부상을 당하게 되자 부상병으로 바글바글한 야전병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의료진 부족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자 비치란트는 의무병을 총으로 위협하고 치료를 강요합니다. 이 의무병은 부상병에게 치명적인 공기주사를 놔주고 소대장이 의무병을 협박한 채로 소대원들도 세트로 이 헌병대장에게 체포됩니다. 그래도 귀족 군인 가문 출신이라 빽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전시 상황이라 얄짤없군요. 이들은 형무소 부대원이 되어 혹한 속에서 지뢰 제거 작업에 투입됩니다. 비치란트 소위는 아무리 장교라도 죄수의 몸이니 일반 병사들의 조롱도 받습니다. 병력이 부족하니 중대장은 이들에게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전투에 투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소련군 전차 부대를 방어하기 위해 설원에서 매복합니다. 희생은 많았지만 그래도 가까스로 소련군 전체대를 방어하고 죄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1942년 스탈린그라드 전선의 겨울은 독일군의 패배가 거의 확정 직전이었고 다시 복권된 이들에게 이 헌병대장은 비치란트를 조롱하면서 소련 민간인들 처형을 강요합니다. 비치란트 소위는 소대원 2명과 함께 지옥 같은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탈린그라드를 떠나는 마지막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일부 부상자와 고위 장교만을 태우고 떠납니다. 그리고 잔존 독일군 병력들은 전투 의지가 완전히 상실됩니다. 소대원들은 우연히 낙하된 보급품으로 간만에 호사를 누리게 되는데 이 헌병대장 폐잔병이 된 상태로 또 나타나서 진상을 부립니다. 부하들에게 오히려 제압당하니 금세 고분고분해지는군요. 그리고 이들은 헌병대장이 말한 지하 창고로 와보니 헌병대장이 짱박아둔 식량과 보급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힌 소련 여군도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추위도 피하고 굶주림도 모면했지만 이들은 다들 전쟁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비치란트는 이 소련 여군을 동정하면서 별다른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중대장을 얻고 창고 밖으로 나온 소대원은 항복하는 아군 병력의 행렬을 보게 됩니다. 소련 여군은 비치란트 일행을 스탈린그라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이 설원에서 동행합니다. 하지만 이 여군은 소련군 병사의 총에 맞고 비치란트와 이 소대원은 이 스탈린그라드의 설원에서 길을 잃은 채 마지막을 맞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영화 스탈린그라드는 요제프 필스마이어가 제작한 1993년 독일 영화입니다. 1942년 스탈린그라드 전선에서 독일군의 모습을 독일인의 입장에서 투영한 영화로 당시 전투의 처절하고 끔찍했던 상황을 아주 여과 없이 그대로 표현한 완성도 있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뒤늦게 개봉했는데 요즘처럼 이런 장르의 매니아스러운 분위기가 그리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라서 관객 수가 고작 500여 명만 간신히 넘겼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비치란트 역을 맡았던 토마스 크레츠만은 작전명 발키리, 몰락 등에 출연한 독일군 전문 배우인데 우리나라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위르겐 기자 역을 맡은 분이기도 합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1941년 첫 번째 소련 공세를 실패한 히틀러가 1942년 다시 소련을 공격하면서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진행됐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상자를 낸 전투였습니다. 인명피해가 막심했던 소련군은 초등학생이나 젊은 여성은 물론 트랙터 공장에서 T-34 전차를 생산했던 노동자가 자기가 만든 전차를 직접 몰고 투입될 정도로 아주 막장의 끝을 달리는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로 소련군 사상자는 110만 명 이상이었고
독일군은 같이 투입된 루마니아, 이탈리아군 등 전체 병력 포함해서 80여만 명 가량 사상자를 냈는데 이는 서부전선 영미 연합군에게 받은 전체 피해와 거의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스탈린그라드는 영웅도시로 칭송받게 되고 1967년 이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이 독일군들의 철모를 녹여서 어머니 조국상을 세웁니다. 물론 지금은 니키타 후르쇼프에 의해 볼고그라드로 개명됐죠. 이 전투로 인해 독소전의 흐름은 물론 2차 대전 유럽 전선의 흐름까지도 완전히 뒤바뀌고 몇 달 후 쿠르스크 전투로 인해 나치 독일의 패망을 더욱 앞당기게 됩니다. 영화 스탈린그라드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